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뭐 종목 소개나 추천 이런 것보다 제가 조금 최근에 본 종목 중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종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주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우라는 종목인데요. 옛날에 뭐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이죠. 근데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주주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한번 드려볼까 해서 한번 영상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패 얘기가 나왔는데 뭐 차트는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예전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그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이고 뭐 2만 원 넘었던 종목인데, 자,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총 소집 안내문 이런 게 나왔는데 뭐 대표이사 관련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거 읽어봐야 뭐 속만 상하실 테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9월 중순 거래소 측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 추가된 개선 가액서를 그다음에 10월 중순경에 제출해서 10월 말 개최될 2차 코스닥 시정위원회에 대비할 계획이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위원회. 자, 일단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뭐 어차피 보셔봐야 화만 나실 테니까. 일단 뭐 기업 내용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기업이 농업 관련, 비료 관련 영업적으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았던 기업인데, 자, 이 대표이사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저 박민수도 제가 증권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았어요. 일단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24년을 근무했습니다. 94년도 정도에 입사를 했는데 오로지 지점에만 있었거든요. IMF도 겪고. 근데 이게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세월이 뭐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대주주들이 대부분 문제가 생기죠.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화가 나거든요. 제가 보기에. 소액 주주들한테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다 떠넘겨 버리고, 뭐 주식이 지금 상장 폐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상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유예 기간을 줘요. 유예 기간을 주고 1년을 주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뭐 좀 개선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M&A를 한다든가 그러면 다시 재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이슈들을 보면은요, 일단 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결정이 됐다. 자, 6월 달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액주주 지분 모으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김우동 회장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대유 비료 농약 제조를 판매해서 농약 제조 수입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조강 IRI가 조강 20, 그러니까 지분 22%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죠. 자, 그리고 김우동 회장이 조강 IRI 최대 주주면서 대유의 대표이사다. 그래서 김 회장 조강 아이라의 대유 엔디포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자, 엔디포스 인수 과정에서 조강과 대유 회사에서 배임 혐의가 드러났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배임 혐의. 자, 배임이란 말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자, 정확하게 배임. 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자, 타인의 신인관계를 배반했다.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다. 배임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 횡령죄. 자, 배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가 돈 빼돌려갖고 지만 살 길 찾았다는 얘기죠. 그죠? 보시면은 배임 혐의를 저질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 이 내용이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니까요. 힘드시겠지만 배임 혐의가 드러났고 배임 액수가 21억, 자기 자본의 1.94%. 사실은 이 정도 갖고는 상장 폐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결정을 했어요, 지금. 왜 뭐냐면은 금액이 크지 않고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았는데, 왜? 거래가 재개될 거로 봤는데 자기 자본의 5% 이상, 임원 경우 자기 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 이상일 때 적격 심사에 걸리는데, 자, 왜 걸렸을까요, 여러분? 상장 폐지를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주분들이 이제 기업 내용이나 이런 걸로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지금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거죠. 자,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죠. 배임 혐의 나왔다는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매매 거리를 정지했다. 배임액수 1.94% 정도.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자,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다. 영업이익이 2020년에 46억, 21년에 64억, 2022년에 43억. 준수하게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원진을 해임하고 지분 매각을 요구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이런 일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당했었어요. IMF를 제가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기업이 있는데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배임이라든지 횡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부도 나는 경우는 영업을 하다 안 되는 건데, 이런 경우 있죠. 대주주의 잘못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코스닥 기업도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기업에 물론 거래소도 좀 있긴 한데 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거래소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코스닥 기업에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중에서도 중소형주들, 아직 기반이 완전히 안 닦인 기업들, 오너가 배임을 하고 횡령을 하고, 대우도 그런 경우죠. 근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는데 이런 이유로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제가 조심해야 될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본업과 상관없이 쓸데없이 너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IMF 때나 이럴 때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뭐 갖고 있는 종목이 부도가 나서, 그러니까 시중은행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 계신데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걸로 담보대출도 받고 신용도 회사에서 받아내고, 이게 부도가 나버려. 시중은행에 부도가 난다는 건 IMF 때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부도 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뭐 은행이 부도 났을 때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도가 나버리니까 담보 가치가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2억이면 3억이면 3억. 어떻게 돼요? 이 고객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진짜. 제가 그때 큰 경험을 한 건데 이분이 계속 은행주를 사시더라고요. 너무 포트가 한쪽에 집중되고 제가 대출 받는 건 좀 말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집을 피우셔갖고 결국 대출 받았다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근데 증권회사 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은행주뿐만 아니라 건설주도 있었고 일반 법인들도 있었고. 자, 근데 이런 경우 진짜 억울한 거죠. 이거는 진짜 뭐 국가가 좀 잘못됐다거나 기업 내용 부도가 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주주의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경우는 진짜 억울한 겁니다. 정말 억울한 거죠, 이거는. 횡령, 배임, 그다음 그 외에도 뭐 다른 범죄들이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박민수가 증권회사 24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나 거래소 이런 데 찾아갔습니다. 고객들 때문에 탄원서 내러. 유관기관에 지인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좀 세월이 지났으니까 좀 고위급에 있겠죠? 그죠? 금감원. 그 다음에 어디? 거래소. 그 다음에 협회 이런데. 당연히 코스닥 시장위원회도 포함됩니다. 이런데. 아까 코스닥 시장위원회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인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된. 20년 이상. 제가 여기다 탄원서를 한번 내보려고 그럽니다.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IMF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건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하다 안 된 건데, 대주주 리스크는 이거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소액주주들한테 다 떠넘긴 거잖아요. 지금 배임하고 돈 빼돌리고. 이거는 탄원을 해봐야죠, 무조건. 자, 여기다 낼 겁니다. 근데 여기다 내려면 제가 뭐가 필요하냐면 소액주주분들, 의결권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인원을 파악해야 돼요. 인원 파악. 그래야지 제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있고 이분들이 몇 주 정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 배너에 있는 번호 나오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의결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여러분들 숫자를 파악을 한 다음에 탄원서를 내기 위한 액션을 취할 겁니다. 액션. 제 지인들이 있어요. 물론 이 회사에서 낸다고 아까 저기 팝업에 떴었죠. 그거와 따로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해봤어요. 제가 의결권을 파악해야 되니까 문자로 보내주세요. 의결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의결권. 대유.
대유까지 필요 없고 그냥 의결권이라고 보내주세요. 뭐 이런 종목이 뭐 여러 개 있는 건 아니니까. 숫자 파악한 다음에 제가 탄원서 제출할 액션을 취할 거고, 모집이 끝나면은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식하다 보면 이런 일 생깁니다. 또 좋은 시절도 오는 거고.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IMF 끝나니까 여러분 IT 붐이었어요. 주식들이 20배, 30배, 100배 오릅니다. 또 이거 끝나고 어떻게 됐죠, 나중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주식은 항상 이렇게 연고성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주식이 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되게 힘드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뭐 기업이 영업을 하다가 뭐 정말 업황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난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건 대주주 문제잖아요. 여기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 정보화 시대에 배임하고 횡령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한 거죠. 조세 포탈도 안 했나 모르겠어요, 정말. 개인 투자한테 다 떠넘겨버리고, 회사가 지금 부도날 상황도 아니고 회사가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기업들은. 그죠?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들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 당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억울함을 좀 풀어야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 010-3575-3158-8575로 의결권이라고 보내주세요. 세 글자. 그럼 제가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다음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게요. 모집이 끝나는 대로. 많을수록 좋겠죠? 제가 거래소 쪽이나 협회,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위원회 이런 데 탄원서를 제출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무슨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대유 소액주주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도 힘을 좀 보탤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흑자상패 아닙니까? 저 위에 나오잖아요. 흑자상패. 기업이 좋은데 오너리스크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러니까 010-3158-8575로 의결권이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많을수록 좋겠죠? 빨리 보내주시고 다음 액션을 취할 거를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들 내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끄시기 전에 저한테 자, 의결권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자, 많을수록 좋겠죠? 제가 몇 분이신지 파악한 다음에 다음 액션을, 탄원서를 제출한 다음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영상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